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 장의 사진을 보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한 리투아니아 여성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낯선 나라 한국에서 제 인생을 바쳐 그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이들은 과연 낯선 새엄마를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은 어떻게 진짜 가족이 되어갔을까요? 사랑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이 깃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그네입니다.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여성이었죠. 리투아니아는 발트의 연안에 위치한 작은 유럽 국가로 한국과는 정말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제가 28살이 되던 해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 저는 클라이페다 항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리투아니아 서부의 중요한 항만 도시였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항구로 나가 각종 화물선들의 입출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했어요. 단조롭지만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발트의 해변을 산책하는 게 전부였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바뀐 건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항구의 한국 해운회사에 대형 화물선이 들어왔어요. 그때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배였죠. 배에서 내린 한국인 기술자들이 항구 시설 점검을 위해 며칠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성민이었어요. 35살의 조선 기술자로 한국의 대형 조선회사에서 파견 나온 전문가였습니다. 첫인상은 과묵하고 진중해 보였어요. 다른 동료들과 달리 항상 혼자서 꼼꼼히 시설을 점검하고 있었죠. 처음 성민을 만난 건 항구관리사무소에서였습니다. 기술 자료 번역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통역을 맡게 되었어요. 제가 영어를 잘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민입니다. 어색한 영어였지만 정중한 인사였어요. 반갑습니다. 아그네라고 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도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어요. 성민은 한국 크레인의 안전기준에 대해 질문했고 저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만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갔어요. 성민은 생각보다 유머러스한 사람이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죠. 한국에서는 어른에게 인사할 때 90도로 허리를 굽혀야 해요. 그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며 웃었어요. 저도 리투아니아 문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름에는 밤 11시까지도 해가 져요. 백야 현상이라고 하죠. 정말요? 신기하네요. 성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런 문화 교류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성민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우리는 해변을 함께 걸었어요. 발트해의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죠. 아그네,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리투아니아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저도 성민 씨 덕분에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때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연락을 계속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메일 주소를 교환했어요. 성민이 떠난 후 우리는 매일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안부 인사였지만 점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성민은 한국의 사계절과 전통 문화에 대해 들려주었고 저는 리투아니아의 역사와 풍습을 소개했습니다. 몇 달 후 성민으로부터 특별한 이메일이 왔어요. 아그네, 저에게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저는 재혼입니다. 전 부인과 이혼한 후 두 딸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제가 놀란 건 당연했죠. 하지만 성민의 솔직함이 오히려 고마웠어요. 두 딸의 이름은 지연이와 수빈이에요. 지연이는 13살, 수빈이는 11살입니다. 엄마 없이 자라고 있어서 늘 마음이 아파요. 성민의 메일에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일에 두 딸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회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두 아이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저는 묘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막내 수빈이의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그 사진을 본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성애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저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결혼도 해본 적이 없었고 아이에 대한 꿈도 별로 없었는데 말이죠. 정말 예쁜 아이들이네요. 분명 착하고 똑똑할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빠 혼자 키우기 힘들 텐데요. 네, 정말 어려워요. 특히 수빈이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해서. 성민의 답장을 읽으며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없이 자란다는 게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아이들 사진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며칠 후 성민에게서 또 다른 이메일이 왔습니다. 아그네, 제가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했나요?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이에요. 저는 그제야 답장을 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많은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성민.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 사진을 보고 나서 계속 마음이 쓰였어요. 정말 예쁜 아이들인데 엄마가 없다니. 그때부터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성민은 아이들을 키우며 겪는 어려움들을 털어놓았고 저는 진심으로 들어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지연이가 요즘 사춘기라 힘들어해요. 수빈이는 밤에 가끔 엄마를 찾으며 울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동시에 그 아이들을 직접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지금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민과의 이메일 교환이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우리의 관계는 친구 이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주고받는 메시지 속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성민으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그네, 큰일이 났어요. 수빈이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어디가 아픈 건가요? 급성 폐렴이래요. 며칠째 고열이 안 내려가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성민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지연이도 걱정되어 하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 일도 있고 정말 혼자서는 한계가 있네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성민, 걱정하지 마세요. 수빈이는 분명 괜찮을 거예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너무 걱정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인데도 마치 제 딸처럼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수빈이 생각만 났습니다. 저 혼자 리투아니아에 있으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걱정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답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성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수빈이는 어때요? 다행히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아직 입원해야 한대요. 다행이네요. 지연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혼자 집에 있어야 해서 많이 무서워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성민, 제가 한국에 가면 안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그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는 진심이에요. 아이들이 걱정되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그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예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성민, 저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잖아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사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특히 아픈 수빈이를 직접 돌봐주고 싶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그네. 하지만 너무 큰 결정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성민의 목소리에서 희망과 걱정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한국에 갈게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행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비자 신청부터 시작해서 항공편 예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에 장기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었어요. 상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정말 놀란 표정이었죠. 아그네, 정말 제대로 생각해 본 거야? 한국에 가서 남의 아이들을 돌본다고? 동료들도 모두 말렸어요.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모르잖아.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 같아요. 그 아이들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을 때 깜짝 놀라셨죠. 딸아, 너무 무모한 선택 아니니? 한국이 얼마나 먼 나라인데? 어머니는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셨어요. 엄마, 저는 정말 확신해요. 이건 운명 같은 거예요. 하지만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른데? 아버지는 다른 반응이셨어요. 딸아, 네가 정말 확신한다면 아빠는 응원해줄게.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는 걸 잊지 마라. 아버지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어요. 2주 후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정말 떨렸어요.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간판이 한글로 되어 있었죠. 정말 한국에 온 거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성민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6개월 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었죠. 아그네, 정말 와줘서 고마워요. 그의 눈에서 안도감이 보였어요. 수빈이는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내일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 성민이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가 서울이에요. 정말 큰 도시죠?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네온 사인들이 신기했어요. 리투아니아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아그네, 정말 괜찮을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제 선택에 확신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는 떨렸지만 당당하게 답했어요. 성민의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기에는 충분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가 나와 있었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컸고 제게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연이에요. 어색한 영어였지만 정중했어요. 안녕, 지연아. 나는 아그네야. 반가워. 저도 영어로 답했어요. 하지만 지연이의 눈빛에서는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수빈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 많이 약해 보였지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예뻤어요. 수빈아, 이분이 아그네 이모야. 리투아니아에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어. 성민이 소개해 주었어요. 수빈이는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낯가림이 심한 나이였죠. 안녕, 수빈아. 아픈 게 다 나았니? 제가 다가가자 수빈이는 아빠 뒤로 숨었어요.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성민이 방을 내주려고 했지만 사양했죠. 아직 우리는 단순한 친구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과연 내가 이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수빈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살짝 문을 열어보니 수빈이가 자면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아이에게 진짜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진짜 엄마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단순히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주가 정말 힘들었어요. 무엇보다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성민이는 회사에 가야 했고 아이들과는 영어로 대화해야 했는데 지연이와 수빈이의 영어 실력이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아그네 이모, 배고파요. 수빈이가 어색한 영어로 말했어요. 뭘 먹고 싶어? 라면? 라면이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하더라고요. 저는 라면이 뭔지 몰랐어요. 지연이가 부엌으로 가서 봉지를 보여줬을 때야 즉석면이라는 걸 알았어요. 라면을 끓이는 것부터 모험이었어요. 지연이가 옆에서 도와주었지만 모든 설명이 한국어였죠. 물을 끓이고, 면을 넣고, 스프를 넣어요. 지연이가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다행히 어렵지 않아서 금방 배웠죠. 처음 만든 라면을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기뻤어요. 맛있어요. 수빈이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정말 예뻤어요. 처음으로 제게 진짜 미소를 보여준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둘째 날 수빈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전히 나은 게 아니었던 거죠. 지연아, 아빠 전화번호 좀 알려줘.
다행히 지연이가 성민에게 연락했어요. 아그네, 무슨 일이에요? 성민이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수빈이 열이 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열제를 먹여야 해요. 냉장고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약품명이 한글이어서 어떤 게 해열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성민이 회사를 일찍 나와야 했어요. 미안해요, 아그네. 아직 준비가 부족했네요. 괜찮아요. 저도 배워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그날 밤 성민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그네, 정말 힘들죠? 한국 생활이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이 너무 예쁘거든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말했어요. 그런데 성민,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아직 낯설어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특히 수빈이는 원래 낯가림이 심해요. 지연이는 조금 나은 편이지만요. 성민의 말이 맞았어요. 지연이는 점점 저와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아그네 이모, 리투아니아는 어떤 나라예요? 추운 나라야. 겨울이 정말 길어. 한국도 겨울이 추워요. 하지만 여름에는 정말 더워요. 지연이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씩 배워갔어요. 한국에서는 어른에게 존댓말을 써야 해요. 존댓말이 뭐야? 정중한 말이에요. 아그네 이모한테는 안녕하세요 라고 해야 해요. 그래서 저도 간단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요. 지연이가 선생님이 되어 가르쳐 주었어요. 안 마이너스냥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세 마이너스요. 제 발음이 어색할 때마다 지연이가 웃었어요. 수빈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다가가면 피하거나 아빠를 찾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다가갔어요. 수빈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수빈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특히 동물 그림을 자주 그렸죠. 어느 날 수빈이가 고양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저도 옆에 앉았어요. 예쁘네, 수빈아. 수빈이는 저를 잠깐 보더니 다시 그림에 집중했어요. 고양이 좋아해? 수빈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고양이 좋아해. 리투아니아에서 고양이를 키웠어. 그때 수빈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물어봤어요. 응, 이름이 미우였어. 하얀 털에 파란 눈을 가진 예쁜 고양이였지. 제가 휴대폰으로 미우 사진을 보여주자 수빈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와, 예뻐요. 그날부터 수빈이와 저 사이에 작은 연결고리가 생겼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일상생활에서 시작되었어요. 장 보러 갈 때도 모든 게 한글이어서 뭘 사야 할지 몰랐어요. 성민이 목록을 써줘도 실제 상품을 찾기가 어려웠죠. 김치, 계란, 우유, 빵. 간단한 것들도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산원이 한국어로 뭔가 물어보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죠.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더 큰 문제는 아이들 학교 관련 일이었어요. 지연이가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가져왔는데 당연히 모두 한글이었죠. 이게 뭔지 알아? 학교 행사 같아요. 아빠가 와야 한대요. 지연이도 정확히는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성민이 퇴근하고 와서 확인해보니 학부모 면담 날짜를 알리는 거였어요. 아그네도 같이 가실래요? 제가 가도 될까요? 한국어를 못하는데. 괜찮아요. 선생님이 영어로 설명해 주실 거예요. 학부모 면담 날 처음으로 한국 학교에 가봤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외국인이 신기한 건지 아니면 호기심인 건지. 조금 어색했지만 성민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지연이 담임 선생님은 친절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지연이 새엄마시죠? 새엄마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네, 아그네라고 해요. 지연이가 집에서 아그네 이모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정말요? 어떤 이야기를요? 지연이가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그네 이모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대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연이가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수빈이는 아직도 거리감이 있었어요. 어느 날 수빈이가 악몽을 꾸고 울며 깬 적이 있어요. 엄마, 엄마. 성민이가 달려갔지만 수빈이는 계속 울었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수빈이 등을 토닥여줬어요. 괜찮아, 수빈아. 다 괜찮아. 영어로 말했지만 수빈이가 이해하는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손길에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수빈이가 다시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줬어요. 다음 날 아침 수빈이가 저에게 작은 그림을 주었어요. 고양이 가족 그림이었는데 고양이 3마리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거 누구야? 아빠 고양이, 지연 언니 고양이, 수빈이 고양이예요. 그럼 엄마 고양이는? 수빈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그네 이모가 엄마 고양이예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수빈이가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구나 싶었거든요. 비록 엄마는 아니었지만 엄마 고양이라고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성민의 월급만으로는 내 식구가 살기에 빠듯했어요. 특히 제가 한국에 온 후로는 생활비가 더 늘었죠. 성민은 이런 부담을 저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성민, 제가 일을 해도 될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그네, 아직 한국어도 서툰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뭐든 할 수 있어요. 청소든 설거지든 상관없어요. 사실 저도 리투아니아에서 돈을 조금 가져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래 갈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이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당당하게 기여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몇 군데 식당에 가봤지만 모두 한국어 실력을 요구했어요. 그러던 중 집 근처 재래시장에서 기회를 찾았어요. 한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반찬 가게였는데 도움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서툰 한국어로 말씀드렸어요. 어머, 외국 사람이네. 한국말 참 잘해요. 할머니는 친근하게 웃어주셨어요. 조금밖에 못해요. 하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김술래 할머니는 70이 넘으신 나이에도 혼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무거운 것들을 들기 힘드시고 장사하느라 정리할 시간도 부족하셨죠. 제가 도와드릴 일이 많았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서툴렀어요. 손님이 깍두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할머니를 불러야 했죠. 할머니, 손님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웃으며 나와주셨어요. 아그네야, 한국 반찬 이름 알아야 해. 이건 콩나물 무침, 이건 시금치 나물, 이건 멸치볶음이야. 할머니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메모장에 적으면서 열심히 외웠어요. 일주일 후에는 간단한 접객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서 오세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말들을 배웠죠. 손님들도 외국인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게 신기한지 웃어주셨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친절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손님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친절하게 대하기도 했어요. 외국인이 여기서 뭐 해? 일자리 뺏지 말고 본국으로 가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정말 속상했어요. 그런 날 집에 돌아오면 성민이가 위로해 주었어요. 아그네, 힘들죠?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할머니와 다른 좋은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저는 웃으며 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아이들도 제가 일하는 걸 보고 여러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는 아그네 이모가 우리 때문에 힘든 일 하는 거죠? 라고 물었어요. 아니야, 지연아. 나는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잖아. 수빈이는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그네 이모 힘들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는 수빈이가 너무 귀여웠어요. 안 힘들어, 수빈아. 너희가 있어서 힘이 나는걸? 한국에 온 지 2달째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민이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회사 구조 조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했어요. 아그네. 정말 미안해요.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어요. 성민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성민.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갑자기 성민이 실업자가 되면서 우리 집 상황은 정말 어려워졌어요. 실업급여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죠. 제가 시장에서 버는 돈이 우리 가족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어요. 아빠, 왜 회사 안 가요? 수빈이가 물었을 때 성민이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아빠가 잠시 쉬고 있어, 수빈아. 아픈 거예요? 아니야, 그냥 잠시 쉬는 거야. 하지만 아이들도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용돈도 줄고 외식도 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지연이는 괜찮아요. 집에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 지연이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1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들 걱정을 하고 있다니. 제가 과연 이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더 큰 문제는 성민의 자존심이었어요. 남편이 실업자인 상황에서 외국인인 부인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우울해 보였죠. 성민, 괜찮아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아그네, 제가 무능해서 당신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팀이니까요. 어느 날 성민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평소에 술을 안 마시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아그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성민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본 아이들도 무서워했어요. 그때 지연이가 아빠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빠,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아그네 이모가 있잖아요. 아그네 이모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13살 아이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했어요. 수빈이도 아빠 옆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수빈이는 아빠랑 아그네 이모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 순간 우리 모두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이 이미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성민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성민, 우리 결혼할까요?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아그네. 정말요? 네, 저는 진심이에요. 이미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제 상황이 아그네에게 미안해서 어떡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그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지.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할 수 없었지만 구청에서 간단하게 혼인신고를 했어요. 아이들이 증인이 되어주었죠. 이제 아그네 이모가 진짜 우리 엄마가 되는 거죠? 수빈이가 물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 후 저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민이 새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고 제가 시장에서 버는 돈만으로는 내 식구가 살기에 빠듯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술래 할머니가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아그네야, 우리 가게 좀 더 크게 해볼까? 어떡해요, 할머니? 네가 리투아니아 음식도 만들어서 팔아보자. 요즘 외국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많다더라. 할머니의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어요. 한국 반찬과 함께 리투아니아 전통 음식도 판매하는 거였죠. 하지만 할머니, 리투아니아 음식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한번 해보자. 맛있으면 사람들이 찾을 거야. 저는 고향의 음식 레시피를 떠올려 보았어요. 세펠리나이라는 감자 만두, 쿠게리스라는 감자 캐서롤, 그리고 리투아니아식 수프들.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형하면 될 것 같았어요. 첫 번째로 만든 건 세펠리나이였어요. 감자를 갈아서 만든 만두 안에 고기를 넣고 삶는 전통 음식이었죠. 할머니가 먼저 맛을 보시더니 어머, 이거 맛있네. 한국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 시장에서 세펠리나이를 처음 팔던 날이 기억나요. 이게 뭐예요? 호기심 어린 손님들이 물어봤어요. 리투아니아 전통 감자 만두예요. 한번 맛보세요. 처음에는 망설이던 사람들도 맛을 보고는 놀라워했어요. 어머, 이거 맛있네. 감자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속에 들어있는 고기도 담백하고. 좋아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는 일부러 세펠리나이를 사러 오는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할머니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그네야,
너 덕분에 우리 가게가 유명해지겠어. 실제로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한국 반찬을 사러 온 손님들이 리투아니아 음식도 함께 사가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더 놀라운 건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온 거였어요. 시장에서 리투아니아 음식을 파는 외국인이 있다더라고요.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걱정했지만 해볼만 했어요.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되었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 남편을 만나서 두 딸의 엄마가 되었어요. 리투아니아 음식을 파시게 된 계기는요? 한국과 리투아니아 문화를 연결하고 싶었어요. 음식이 최고의 문화 교류라고 생각해요.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멀리서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계셨죠.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리투아니아가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며 저는 제 고향을 소개하는 일종의 홍보대사 역할도 하게 되었어요. 성민도 점점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아그네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성민. 당신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실제로 성민이 저녁마다 음식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지연이는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는 리투아니아에서 온 요리사야 라고 자랑했대요. 수빈이도 아그네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특히 수빈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정말 큰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실수로 엄마라고 불렀다가 당황하던 수빈이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물론이야, 수빈아. 엄마가 정말 기뻐. 그 순간부터 수빈이는 자연스럽게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죠. 아그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수빈이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다며 울면서 집에 왔어요. 엄마, 친구들이 우리 엄마는 외국인이라고 놀렸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아팠어요. 뭐라고 했는데, 수빈아?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가짜 엄마라고 했어요. 수빈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화가 나기도 했어요. 어떻게 아이들끼리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수빈아,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수빈이의 진짜 엄마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는 진짜 엄마와 딸이니까. 정말요? 정말이야. 엄마가 수빈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지연이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엄마, 저도 친구들이 가끔 그런 말 해요. 새엄마라고. 어떻게 생각해, 지연아? 저는 상관없어요.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걸 아니까요. 친구들은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지연이의 성숙한 생각에 정말 놀랐어요. 1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고마워, 지연아.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도 우리 자랑스럽다고 해주세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우리 가족의 유대감은 더 강해졌어요. 외부의 시선이나 편견보다는 우리 가족 내부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편 성민이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어요. 예전 회사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아그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가족이 점점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 무렵 할머니가 건강상 이유로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어요. 아그네야,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가게를 계속할 수가 없겠어. 네가 이어받아 볼 생각 없니?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제 내 가게로 만들어 보렴. 할머니의 믿음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작은 식당의 사장이 되었어요. 아그네의 한국-리투아니아 맛집이라는 간판을 달았죠. 성민이가 퇴근 후에 도와주고 주말에는 아이들도 간단한 일을 도와주었어요. 엄마, 우리 가게 정말 잘 되네요. 지연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수빈이도 자랑스러워했어요. 가게가 잘 되면서 우리 생활도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고 가끔 외식도 할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기뻤어요.
가게가 안정되고 우리 가족 생활도 평화로워진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지연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엄마는 우리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요. 어느 날 지연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숙제를 하라고 했다가 벌어진 일이었죠. 순간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동안 지연이가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연아,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어차피 엄마는 우리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없어요. 지연이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했어요. 성민이 퇴근해서 상황을 들었을 때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미안해요, 아그네. 지연이가 요즘 예민해졌어요. 괜찮아요.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상처였어요. 그날 밤 수빈이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수빈아. 지연 언니가 나쁜 말 했죠? 저는 엄마가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요. 수빈이의 위로가 마음을 조금 달래줬어요. 며칠 후 지연이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이 어머니시죠? 학교에 한번 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인지 걱정되어 바로 학교로 갔어요. 지연이가 요즘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아요. 친구들과도 자주 다투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집에서의 반항이 학교까지 이어진 것 같았어요. 집에서도 요즘 예민해져서 걱정이에요. 사춘기 아이들이 겪는 일반적인 과정이긴 하지만 지연이의 경우 조금 특별한 상황이 있죠. 새어머니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선생님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연이와 진지한 대화를 시도해봤어요. 지연아, 엄마랑 이야기 좀 할까? 싫어요. 할 말 없어요. 지연이는 여전히 반항적이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줄래? 고칠 수 있으면 고칠게. 엄마는 우리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진짜 엄마처럼 행동하지 말아요. 지연이의 말이 화살처럼 꽂혔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새엄마로만 남아있는 걸까? 이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성민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성민,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지연이에게 엄마 역할을 강요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그네. 지연이가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인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지연이의 반항은 계속되었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숙제를 안 하거나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어요. 지연아, 어디 갔다 와? 친구 집에 갔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PC방에 있었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지연이가 저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지연아, 밥 먹어라. 아무 대답이 없어요. 지연아, 학교 준비물 챙겼니? 여전히 무시해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수빈이가 그런 언니를 보며 눈치를 보는 것도 마음 아팠어요. 엄마, 언니가 왜 그래요? 언니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수빈아. 우리가 이해해주자. 하지만 수빈이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어느 날 정말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연이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와 크게 싸워서 부모님이 학교에 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성민이 회사에 있어서 제가 혼자 가야 했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지연이가 교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교복도 찢어져 있었죠. 지연아. 제가 달려가자 지연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왜 왔어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 상대방 학부모도 와 있었는데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지연이가 우리 아이를 먼저 때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상황을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가 지연이에게 너네 엄마 외국인이잖아. 가짜 엄마지? 라고 놀린 게 시작이었어요. 지연이가 그 말에 화가 나서 먼저 손을 댄 거였죠. 집에 돌아와서 지연이와 둘만 앉아 이야기했어요. 지연아, 왜 싸웠는지 엄마가 다 들었어. 지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엄마 욕을 해서. 그래서 엄마를 지켜주려고 한 거야? 지연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지연아. 하지만 폭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계속 그런 말 할 텐데.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지연이가 저에게 반항했던 건 저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저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지연아, 엄마 말 좀 들어볼래? 저는 지연이 손을 잡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계속 가짜 엄마라고.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지연이는 엄마에게 소중한 딸이야. 그날 처음으로 지연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도 엄마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괜찮아, 지연아. 엄마가 다 이해해. 저도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화만 냈어요. 지연이의 속마음을 들으니 오히려 제가 더 미안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엄마랑 먼저 이야기하자.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면 돼. 네, 엄마. 그리고 정말 사랑해요. 지연이의 고백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날 이후 지연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저에게 애교를 부리고 가게 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엄마,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수빈이도 언니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기뻤어요. 엄마, 이제 우리 정말 평화로워졌네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또 하나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더 단단해졌어요. 지연이와의 갈등이 해결된 후 우리 가족은 더욱 화목해졌어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민이가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성민이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거예요.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의사의 진단을 들은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성민이는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는데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그날부터 성민이는 회사를 휴직해야 했어요. 의사가 최소 3개월은 쉬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갑자기 우리 집 경제적 부담이 모두 제게 넘어온 거였어요. 아그네, 미안해요.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어요. 성민이가 병상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성민.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해결할게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가게 수입만으로 성민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모두 감당해야 했거든요. 게다가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이들도 아빠가 아픈 것을 보며 많이 걱정했어요. 엄마, 아빠 괜찮을 거죠? 수빈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물론이야, 수빈아. 아빠는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제 마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가게 운영 시간을 늘리고 메뉴도 다양화하기로 결정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열고 리투아니아 음식뿐만 아니라 간단한 한식도 추가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지연아. 엄마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16시간씩 가게에서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해야 했거든요. 성민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제 몫이었고 아이들 학교 일도 챙겨야 했어요. 정말 분신술이라도 부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고마운 일이 일어났어요. 단골 손님들이 저희 상황을 알고 도움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혼자 힘드시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김 여사님이라는 단골 손님이 특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요리 좀 할 줄 아니까 가게 도와드릴게요. 자원봉사로 와서 설거지며 청소까지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뭘요? 사장님이 평소에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했는데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김 여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다른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는 재료를 싸게 구해다 주고 누군가는 홍보를 도와주었어요. 입소문 내드릴게요. 리투아니아 음식 정말 맛있다고. 이런 분들 덕분에 가게 매출이 오히려 늘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지연이와 수빈이가 적극적으로 가게 일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가 끝나면 바로 가게로 와서 손님 맞이부터 설거지까지 했어요. 엄마, 제가 계산대 봐도 될까요? 지연이가 물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중학생이 계산대를 보겠다고? 괜찮을까? 네.
수학 잘하거든요. 그리고 손님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수빈이도 자기 나름대로 도와주었어요. 엄마, 제가 테이블 닦을게요. 11살. 아이가 자발적으로 가게 일을 도와주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즐거워했어요. 엄마, 오늘 손님이 제가 예쁘다고 했어요. 리투아니아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이들이 손님들과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사회성도 기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역 신문에서 저희 이야기를 크게 다룬 거예요. 외국인 아내,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눈물의 사업 이런 제목으로 말이죠.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멀리서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계셨죠. 신문 보고 왔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리투아니아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다른 외국인들도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외국에서 온 사람인데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적응하셨어요?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한 달 후 성민이의 건강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아그네, 덕분에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뭐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의사도 성민이의 회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조금만 더 안정을 취하시면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 무렵 지연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엄마, 제가 봉사상을 받았어요. 봉사상? 우리 가게에서 손님들 도와주는 걸 선생님이 보셨나 봐요.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이 수빈이가 요즘 정말 의젓해졌어요. 집에서 엄마를 많이 도와준다며 자랑하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걸요. 아이들은 더 성숙해졌고 저희 부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어요. 성민,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요? 우리 가족은 정말 강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맞아요, 아그네. 당신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가게도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늘었고 입소문도 많이 났거든요. 아그네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역에서 꽤 알려진 곳이 되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대단하죠? 수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수빈아. 우리 정말 멋진 가족이야.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거든요. 성민의 건강이 회복되고 가게도 안정되면서 우리 가족에게는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리투아니아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그네야, 아빠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야겠어.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가신 거였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엄마, 아빠 상태가 어떠세요? 의식은 있는데 오른쪽 몸을 못 움직이셔. 의사가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네. 고향에서 혼자 계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이 되었어요. 성민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바로 이해해 주었어요. 아그네, 리투아니아에 가야겠네요. 하지만 성민, 당신 건강도 아직 괜찮아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장인어른이 더 중요하죠. 문제는 아이들이었어요. 갑자기 제가 리투아니아에 가면 누가 아이들을 돌봐줄까요? 성민이 혼자서는 가게 운영과 아이들 돌보기를 동시에 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할아버지 보러 가야 해? 수빈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수빈아.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그럼 엄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수빈이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지연이는 조금 다른 반응이었어요. 엄마, 가셔야 해요. 할아버지가 엄마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이제 고등학생이 된 지연이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떠나려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지난 몇 년간 하루도 떨어져 지낸 적이 없는 아이들을 두고 떠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거든요. 김 여사님이 이 상황을 알고 도움을 제안해 주셨어요. 사장님, 제가 애들 좀 봐드릴게요.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면 어떨까요?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지만 아이들을 맡기기에는 너무 송구스러웠어요. 결국 성민이가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아그네, 저도 같이 가죠. 뭐라고? 하지만 가게는 어떻게 하고? 김 여사님께 잠시 맡기고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게를 비울 수도 없고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하지만 성민의 말이 맞았어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가족이 떨어져 있을 이유는 없었거든요. 정말 다 같이 갈 수 있어요? 물론이죠. 아이들도 외할아버지를 만나야 하고 리투아니아가 엄마 고향인데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성민의 말에 아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고향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어요. 수빈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발트해도 보고 싶고 엄마가 어렸을 때 살던 집도 보고 싶어요.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어요. 여행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아이들 학교도 해결해야 했죠. 다행히 담임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셨어요. 가족 사정이니까 어쩔 수 없죠. 숙제는 따로 내드릴게요. 김 여사님도 흔쾌히 가게를 맡아주셨어요. 걱정 마시고 다녀와요. 제가 잘 지켜드릴게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2주 후 저희 가족은 리투아니아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아이들에게는 처음 타보는 장거리 비행이었죠. 와, 구름 위에 있는 거예요. 수빈이가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엄마, 리투아니아어는 어떻게 생겼어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한국어랑 완전히 달라. 라틴 문자를 쓰거든. 영어랑 비슷해요? 알파벳은 비슷하지만 언어는 완전히 달라.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에게 간단한 리투아니아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라바스는 안녕하세요. 아추는 고마워요. 라바스, 라바스. 아이들이 신나게 따라했어요. 드디어 빌뉴스 공항에 도착했어요. 3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죠. 공항에는 어머니가 마중 나와 계셨어요. 많이 늙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그네야.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엄마. 저도 어머니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3년 동안 참았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이 아이들이 내 손녀들이구나. 어머니가 지연이와 수빈이를 번갈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라바스 할무메. 아이들이 서툰 리투아니아어로 인사하자 어머니는 더욱 감동하셨어요. 성민도 어머니께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성민입니다. 어머니가 성민의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마워하셨어요. 아그네를 잘 돌봐주셔서 고마워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아이들이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엄마, 여기가 정말 엄마가 자란 곳이에요? 응, 지연아. 엄마의 고향이야. 한국이랑 정말 다르네요. 아버지를 뵈러 병원에 도착했어요. 3년 만에 보는 아버지는 많이 약해지셨지만 저희를 보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그네. 고생 많았구나. 아빠, 괜찮으세요? 아이들을 보시고는 더욱 감동하셨어요. 이 아이들이 내 손녀들이구나.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 신기하네. 지연이와 수빈이가 할아버지께 리투아니아어로 인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예뻤어요. 그날 밤 어릴 때 살던 집에서 묵었어요. 아이들이 제가 어릴 때 썼던 방을 구경하며 신기해했어요. 엄마가 정말 여기서 자랐어요? 응, 수빈아. 이 침대에서 잤고 이 책상에서 공부했어. 엄마 어릴 때 사진도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앨범을 보며 즐거워했어요. 와, 엄마 정말 예뻤네요. 지금도 예뻐요. 아이들의 반응에 어머니도 웃으셨어요. 며칠간 리투아니아에 머물면서 아이들은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발트의 해변도 구경하고 리투아니아 전통 음식도 먹어봤죠. 특히 세펠리나이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이 재미있었어요. 이제 왜 엄마가 이 음식을 그리워했는지 알겠어요. 지연이가 맛있게 먹으며 말했어요.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수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아버지와의 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면서 손녀들과 보내는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리투아니아에서의 2주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은 제 고향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더욱 성숙해졌고 아버지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족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어요. 돌아가기 전날 밤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그네야,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네, 엄마.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요. 그 아이들도 참 착하고, 성민 씨도 좋은 사람이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어요. 그래도 가끔은 고향이 그립지 않니? 물론 그리워요. 하지만 이제 제 진짜 집은 한국이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딸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가다니.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키워주신 덕분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한국어 열심히 배워서 다음에는 리투아니아어로 이야기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두 분께 큰 위로가 되었어요. 공항에서 작별할 때 모두 울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손녀들과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우셨나 봐요. 꼭 다시 와라, 얘들아. 네,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들도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 이제 엄마 마음을 더 잘 알 것 같아요. 지연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무슨 뜻이야? 엄마가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한국에 왔는지.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 저라면 무서워서 못 왔을 것 같아요. 수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에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알겠어요. 성민도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걸 느꼈다고 했어요. 아그네, 당신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새삼 느꼈어요. 무슨 소리예요? 리투아니아를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그런 곳을 떠나 한국에 온다는 게.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고마워요, 아그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비행기 안에서 나눈 이런 대화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반가운 분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김 여사님을 비롯해서 가게 단골 손님들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장님, 잘 다녀오셨어요? 어머,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가게는 어떻게 되었어요? 걱정 마세요. 손님들이 더 많이 왔어요. 사장님 리투아니아 다녀온다고 하니까 더 관심 가져주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친구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고 엄마 어릴 때 집도 보고 아이들의 신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다음 날부터 다시 가게를 열었는데 정말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사장님, 리투아니아 여행 어땠어요? 가족분들 다 건강하세요? 이런 관심과 걱정이 정말 고마웠어요. 특별히 기뻤던 건 아이들이 리투아니아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이 음식은 우리 할머니가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리투아니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먹어요. 손님들이 아이들 설명을 정말 재미있어 하셨어요. 그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저희 가족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다문화 가족의 성공 스토리라는 주제로 말이죠. 정말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도 될까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물론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이야기예요. PD님의 설득에 결국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촬영 과정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가게 일을 도와주는 모습, 성민이와 제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 그리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촬영되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화상통화하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저희 텔레비전에 나와요. 정말? 우리 손녀들이 유명해지는구나. 할머니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담겼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저희 가게는 정말 유명해졌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리투아니아 음식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다문화 가정에서도 조언을 구하러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한국 생활 적응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며 저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답했어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나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 길이 보여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보답이 있어요.
그런 저에게 한국 정부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다문화 가족 홍보대사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정말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그네 씨만큼 모범적인 사례가 또 있을까요? 홍보대사가 된 후 저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세미나, 결혼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강연에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더니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어요. 강연을 들은 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아그네 씨처럼 열심히 살아보겠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느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아이들이 제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였어요. 우리 엄마는 정말 멋져요. 엄마 강연 들으러 가도 돼요? 아이들의 이런 반응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홍보대사가 된 지 1년 후 저에게 더 큰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상을 주신다는 거였어요. 다문화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죠. 시상식 날 온 가족이 함께 청와대에 갔어요. 아이들은 처음 가보는 청와대에 신이 나 있었고 성민은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아그네, 당신이 이런 큰 상을 받게 될 줄 몰랐어요. 혼자 받는 상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모두,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 받는 상이에요. 시상대에 올라서서 상을 받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7년 전 한 장의 사진을 보고 한국에 온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수상 소감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단순히 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그보다 훨씬 큰 것을 주었어요. 진짜 가족, 진짜 고향, 그리고 새로운 꿈을 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딸이지만 이제는 제 생명보다 소중한 딸들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제가 태어난 리투아니아만큼 사랑하는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연단에서 내려다보니 지연이와 수빈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들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이들이 처음에 저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였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이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럼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요? 수빈이가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을 때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 기억을 떠올리니 지금도 눈물이 났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더 많은 다문화 가정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책으로 써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실제로 저는 출판사에서 자서전 출간 제의를 받은 상태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수빈이가 상장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지연이는 더 성숙한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말? 네. 엄마를 보면서 진짜 의미 있는 삶이 뭔지 배웠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지난 7년을 돌아보았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성민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엄마, 처음에 우리 사진 보고 어떤 생각했어요? 수빈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어. 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한국에 오기로 한 거예요? 그래, 수빈아. 그때는 단순히 아빠를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너희가 제 진짜 딸들이라는 걸 알아. 저희도 엄마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요. 지연이도 거들었어요. 몇 달 후 제 자서전 한 장의 사진, 그리고 엄마가 된 이야기가 출간되었어요. 출간 기념회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김술래 할머니, 가게 단골 손님들,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도왔던 다문화 가정분들까지. 아그네 씨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얻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한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들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아그네 씨 이야기를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았어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저희 가게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제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거였어요. 리투아니아에 계신 부모님도 책을 번역해서 읽어보셨어요.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몰랐어.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저도 뿌듯했어요. 그 무렵 지연이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엄마, 저 국제관계학과에 가고 싶어요. 왜? 엄마처럼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리투아니아에도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수빈이도 자신의 꿈을 얘기했어요. 저는 요리사가 될래요. 엄마가 만든 리투아니아 음식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각자 자신만의 꿈을 키우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최근에는 리투아니아 대사관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리투아니아 문화교류 대사를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정말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그네 씨만큼 적임자가 또 있을까요? 지금 저는 한국과 리투아니아를 오가며 양국의 문화교류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가게는 지연이와 수빈이가 도와주고 성민은 매니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완벽한 가족 팀워크예요. 얼마 전에는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희 가게에 들르기도 했어요. 리투아니아의 자랑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아그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성민이 가끔 이런 말을 해줘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함께 만든 행복이에요. 그래도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요즘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리투아니아 음식도 만들어 먹고 엄마, 다음 휴가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가요.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정말 행복해요. 지연이가 대학생이 되고 수빈이도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게는 소중한 딸들이에요. 엄마, 사랑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7년 전 그 한 장의 사진을 보던 순간이 떠올라요.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옳은 것이었는지.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런 가족이 되었어요. 사랑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저 같은 외국인도 따뜻하게 껴안아주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려요.